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시임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유한양행이고 네, 125,100원 50%요. 125,100원이요. 네. 우리 시청자님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어디까지 들고 가도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김시인 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상승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승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유가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우위가 조금 더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목표가를 어디까지다 설정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지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일정 라인대를 깨지 않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타점이 굉장히 좋으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0%라는 굉장히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맥점에서 잘 잡아서 21선을 타고 급등을 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전 고점 라인대였던 14만 4천 원에서 15만 원 라인대를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다 보니 현재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15만 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가 않는다면은 저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눈여겨볼 점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지난 9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사실 바이오 종목군들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수급 이탈이 되었고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바이오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마이크론 쪽에서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HBM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했던 요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들이 나오게 된다면 바이오 쪽에 있는 수급들이 반도체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2차전지 쪽에서의 시속 게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 바이오 쪽에서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저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5만 원이라는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수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유한양행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유한양행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성화이텍이요. 성우하이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950원인 20%입니다. 네, 8,950원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또 갖고 계셨네요, 예. 시청자님. 네, 어떤 부분이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니,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데 자꾸 못 가고 네, 주저앉으니까 네. 가면 상담받고 매도하라면 매도하려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요. 두 분께 예, 예.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긍정 의견 들어봐야겠죠. 최진욱 본부장님, 성우하이텍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거의 9,000원대세요. 네네.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어떤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네. 일단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주가가 상승력에 대한 탄력을 못 받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차량 판매 둔화 현상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성화혜택의 실적이 생각보다 탄탄하게 나온다고 해도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둔화, 그 부분들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가 플레이가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현대차 쪽에 하이브리드 차종의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더 추세 전환이 좀 빠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이제 성화혜택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이 부분들 관련해서 그 안전성, 고안정성 부분들을 모두를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성화혜택 같은 경우도 지금 주요 고객사가 뭐 현대, 기아로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현대나 기아가 계속해서 차종 수요가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할수록 성화혜택의 실적도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자동차 부품 쪽에 수급이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 상황이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자동차 구매 수요가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할부라는 할부 금융이라는 걸 찍기 때문에 이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감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또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수요도 상당 부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수급에 또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기간에 좀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매수가가 지금 보니까 8,900원대 거의 9,000원대 가까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꽤 오래 기다린 만큼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추가 매수는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못해도 비중이 한 30%, 40% 정도는 지금 전체적인 비중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지금은 다른 쪽에 좀 수익을 좀 높여 나가야 되는 상황들인데 저는 오히려 성화혜택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올 겁니다.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화혜택이나 화신가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에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뭐 그래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손절가 라인을 좀 잡게 되면은 앞쪽 저점 라인이 일단 손절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쌍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상승 기조가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을 빠졌던 부분에서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들이 크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단주 거래로 계속 좀 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매도로 조금씩 내보내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매수로 사주는 그 물량이 지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은 인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인기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사의 인기가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성화혜택이나 코리아 FT, 화신같이 이런 대표 기업들이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매수가 이상까지는 쭉 끌고 가면 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저항이 좀 막힌다고 하게 되면 8,000원대가 좀 막힐 것 같아요. 만약에 8,000원대를 이번에 올라오면서 강하게 수급으로 물면서 위로 돌파가 못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한 반 비중 정도는 좀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가 않고요. 그러면 한 10% 비중을 가지고 오히려 눌림이 나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을 확실하게 또 낮추는 전략 이런 전략도 괜찮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그대로 손실 없이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10,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상승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000원대에서 좀 일단은 반절 정도 정리하시고 그 위로 올라오고 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홀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목표 주가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우하이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변호 갖고 있는데 네. 15%고 매수가는 34,400원요. 아, 34,400원이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그거 작년에 작년에 들어가셨어요. 12월달인가 1월 며칠 날인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번 수익도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 그 수익은 못 봤어요. 제가 일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아. 그만큼 꽉 올라가가 그래 내려가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챙겨가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그 얼마까지 오르면 매도해야 매도하는 거를 몰라가요. 그러면
제가 네, 매도 금액을 걸어놓으면 될 건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적정한 익절 가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신 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뷰노 앞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고 시청자님 본다라면 매도가를 어디에 걸어놓는 게 좋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네. 4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네. 결론적으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차트를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뷰노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나큰 상승세를 보였던 상황들, 특히 의료 AI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턴할 수 있는 쪽은 뷰노를 비롯한 의료 AI 쪽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의 10배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4분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실적이 잘 나오지 않으니 그 다음부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일정 박스권 라인대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3개 정도 그었는데 현재 박스권을 크게 그려보면 2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박스권 같은 경우가 25,000원 라인대를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가장 윗 지지 저항선을 보면은 4만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 4만 원이라는 라인대에서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를 그리게 된다면 전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15%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2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 번 더 빠지게 되었을 때는 5% 정도 비중을 더 확대를 하셔서 좀 평단가를 떨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굉장히 애매한 가격대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중간에 있는 라인대, 그러니까 윗박스권과 아랫박스권 그 사이에 있는 가격대가 한 35,000원 라인대인데 그 사이에 약간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평단가를 아래로 맞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뷰노를 비롯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감. 결국 성장주는 금리 인하 초입 시기에 성장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뷰노 같은 경우가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어서 저는 오히려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 병원들은 4분기에 많이 도입을 합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릴 때는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인내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이니만큼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더욱더 수익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뷰노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펄어비스요. 펄어비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2,000원에 10%요. 42,000원에 10%요. 네. 직접 이 펄어비스 게임을 혹시 하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네. 그럼 게임사 중에서 펄어비스 선택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세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신작 나오는 거하고 네. 가지고 있어도 가격대는 올라갈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의긍정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청사님은 신작 모멘텀 보고 들어가셨는데 네네. 사실 증권가에서는 좀 3분기 게임주들의 실적 추정치를 좀 하향 조정하고 있긴 네네. 하거든요. 펄어비스 괜찮을까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노후화된 IP, 네. 결국엔 지금 검은 사막이라는 이 IP 하나로만 꽤 오랜 기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기존 게임을 가지고 몇 년간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 고객 수요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매출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기가 크게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이런 리포트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을 공개를 한 상황이죠. 일단 이제 붉은 사막을 공개를 했고 아직 붉은 사막에 대한 출시일 부분들이 미정입니다. 그럼 일단은 붉은 사막이 이번에 대중에 출시가 소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펄어비스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마케팅이겠죠. 마케팅 부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마케팅 일회성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그럼 당연히 실적에는 타격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긍정을 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이후에 지스타가 지금 앞당겨져 있는 상황인데 지스타에서도 분명히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의 시연, 공개 영상을 좀 진행을 하면서 아마 제 예상이자면 지스타에서 공개 날짜가 또 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붉은 사막에 대한 출시 기대감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게임주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붉은 사막과 도깨비라는 신작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두 개의 신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멘텀이 저는 강화가 충분히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개인적으로 개별 게임사들 중에서 게임 퀄리티가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퀄리티나 완성도가 굉장히 좀 높은 게임사다 보니까 아마 붉은 사막도 그래서 꽤 오랜 기간 좀 지연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붉은 사막이 출시를 하고 나서 트래픽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은 충분히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PBR 밴드나 PER 밴드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가 강한 상승력이 나타나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대표 본인이 지분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지분이 한 45%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있는 규모에서 지금 44%를 대주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크게 빼기도 힘들고요. 크게 올리기도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모멘텀이 더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를 좀 크게 위로 끌어올리기는 다소 어렵지만 충분히 저점은 높여나갈 가능성은 저는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일단 목표 주가를 좀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45,000원에서 6,000원대에서 1차적으로 물량 한 5% 정도는 좀 덜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가 좀 저항이 세실 겁니다. 이쪽 저항에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사막 출시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47,000원대, 6,000원대 이 레인지 박스권에서 1차적인 물량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대를 충분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58,000원에서 59,000원대까지는 쭉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모멘텀과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펄어비스로 꼭씩 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스튜디오 미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000원에 매 20%요. 아, 5,000원에 20%요? 아, 상한가 종목 가지고 계시지만 또 고민이 네, 많으실 그리고 것 오늘 같아요. 상한가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가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때 넵튠이랑 이런 게 좋아진다 할 때, 그래가 이게 바닥권이라 해가지고 4,000원대에 들어갔다가, 5,000원대에 들어갔다가, 네. 그게 계속 그 이후로 계속 바닥이 아니고 더 바닥이라 가지고, 네. 지금까지 왔는데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민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주가 상승 더 가능한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올중립이 나왔네요. 아, 그럼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MOU 소식으로 상한가 기록하긴 했는데, 그냥 여기서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 재료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MOU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시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가 상승에는 충분히 시너지를 붙어줄 만한 이슈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시장이 아직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애니메이션이나 좀 네이버 웹툰 이런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서 좀 중립 의견을 들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기업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OTT 3사를 전부 다 파트너사로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네이버 웹툰 원작인 이 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애니메이션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 쪽에서도 이미 좀 잘 나가고 있는 애니메이션 부분들을 이미 IP를 또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팬덤 확장 부분들을 뭐 서구나 유럽 쪽으로도 좀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외형 성장은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한 10% 정도밖에 부채를 형성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뭐 부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유보율이 1분기 만에 지금 6,000%에서 1,000%까지 줄어들었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지금 투자금을 지금 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개별적인 재료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이후로도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어떠한 재료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는 접근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OTT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정말 강하지가 않으면은 분명히 눌림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조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5,000원에 20%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고난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주봉으로만 놓고 봐도 앞쪽에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은 구간들이 딱 평단가 부근입니다. 5,000원대. 여기가 지금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000원대 매물 돌파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도 3,000원대를 충분하게 거리랑 실으면서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스튜디오 미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일 거래일에서 오히려 시가를 이탈 안 하고 양봉으로 뽑고 쭉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5,000원 한 번은 매물을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으로 찍어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5,000원대 평단가 부근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물량을 그냥 줄이는 겁니다. 보합에서 나오는 거죠. 보합에서 나오고 나머지 5%는 한 번쯤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너무 이 스튜디오 미루에 비중 20%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수익을 보려고 하게 되면은 또 물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나 반 비중 정도는 좀 줄이시는 거 보합권에서 그런 다음에 좀 나머지 반은 추가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고 슈팅이 한 번 더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 좀 욕심 없이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일 다음 거래일에서 시가를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시가를 이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오늘 저점 라인에도 2,225원대 최근 저점 라인이죠. 여기 라인을 일단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지키지 못하면 그 이전처럼 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스튜디오 미르로 언젠가는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3번님께서 JYP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49,000원에 9%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일부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김심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YP 엔터 7% 넘게 강하게 상승했거든요.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됐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알고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땡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한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JYP만 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장중에 제가 수급을 한번 보니까 네. 가장 먼저 올랐던 게 YG 플러스. 그때 기사 내용이 무엇이 나왔냐면은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YG 플러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SMCNC라든지 JYP 쪽을 다 함께 끌고 올라갔는데 다만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윗꼬리가 좀 달렸고 JYP라든지 SM 같은 좀 본업에 이제 엔터 본업을 정말로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꽉 찬 양봉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알고 샀을까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엔터라는 섹터가
양치기 섹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상황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의 하향세가 나왔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물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잘 보면은 낙폭과대 종목군과 그리고 금리나 수혜주 간의 또 시속 게임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일단 급등을 한 다음에 일정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매수를 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여기에서의 상승을 너무 기뻐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번호 6819번님은 애경케미칼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매수가는 14,20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가격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애경케미칼 오랜만에 2% 넘게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 사실 다른 화학주들, 뭐 롯데케미칼 오늘 10% 넘게 네네. 올랐거든요. 다른 화학주들에 비하면 좀 소폭 상승에 좀 불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요.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앞쪽에 저점에서 추세 전환해줬던 부분 거의 근접한 구간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지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운이 좋게 애경케미칼의 저항대를 전부 다 돌파하면서 위로 슈팅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매매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밀리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밀리는 것까지 염두를 해둔다고 하게 되면은 앞쪽 접점 라인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한 1,200원대 되네요. 1,200원대에서 레인지 박스권 잡게 되면 8,900원대까지 좀 열려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만약에 또 밀리게 되면은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한 게 또 조금 더 아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냥 위로 올라가면은 냅두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평단가가 그렇게까지 높은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12,100원대까지는 나와줄 것 같아요. 12,100원이나 12,000원대에서 좀 크게 저항을 받을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근대를 돌파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리면서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10,000원대 근접한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애경케미칼까지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